자, 이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민주당에 또 신당 창당 관련 소식을 던진 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친명계에서요, 오늘 오전에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면 뭐 그건 정권 불복이다, 사고나 여선이다 이렇게 좀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지.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근데 당에 남아서 혁신을 이끄는 거랑 신당을 창당하는 거랑 둘 중에서 좀 현재 시점에서 총리님의 마음이 기우는 건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제가 귀국하고 5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만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신당 창당의 뜻을 내비쳐온 이낙연 전 대표, 아예 신당 창당 발표 시기까지 내년 초라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렇죠, 박성규 의원님? 네, 뭐 1월 15일 얘기하던데 예. 앞에 하도 뜨거워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 취재를 했을 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냐 윤리적 판단이냐 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낙연 신당은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또 여론조사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의외로 지금 중간층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예.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또 금태섭 전 의원 등과의 교감, 큰 줄거리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과 상식의 네 사람을 비롯한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그 합류자까지 감안한다면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좀 따라 붙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양당이 치열하게 맞붙으면 맞붙을수록 30% 이상이라고 평가되는 이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내년 총선이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인데 이렇게 양당 이외에는 제3의 길이 없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비난을 하지만 어쨌든 저 신당이 국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의미 있게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물론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래서 그게 뭐 단단 뉴스에 그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신당이 이제 어떤 인사를 규합하느냐 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아 저런 사람도 저 신당에 가 이런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신당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과거에는 뭐 일주일 단위, 뭐 한 달 단위로 바뀌었는데 요새는 반나절 단위로 막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민심의 향배를 좀 지켜본 뒤에 이낙연 신당이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왔으니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와는 거리를 두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원칙과 상식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이준석하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염두에 둔 예. 현역 의원들이 좀 있어야 신당 작업에 좀 탄력이 붙거든요. 그런 네. 그 언급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도 뜻을 모을 여지를 발견했다라면서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은 좀 어떻게 접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두 분 다 전직 민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어떤 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뭐 측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낙연 신당의 현재로서는 동정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1월 달 넘어 들어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친명 위주로 공천을 하는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고 한다라 그러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추가적인 어떤 합류자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정치란 게 결국 이제 이게 뭐 이 생물처럼 상황이 급변하거든요. 우리 박상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뭐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어떤 측면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천 시즌이 본격화 들어가면 사실은 또 민주당에 지금 정치 예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자체장 떨어진 분들, 뭐 시의원, 구의원 떨어진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얻기 위해서 이 이낙연 신당에 또 몸을 의탁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사꾸라다 뭐다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의 어떤 위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왜냐?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지금 지난 21대 선거를 보시면 대부분 1,000표, 2,000표 차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낙연 신당이 각 지역의 후보를 출마시켜서 한 2,000표 정도만 갖고 간다 그러면 이거 뭐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일당이다 목표가 깜짝 놀랐는데 기호 3번 받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울까 싶은데요.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이낙연 신당에 얼마나 동참할지가 궁금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뭐 그렇게 동참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 내분도 비명계라 불리는 내분도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 그리고 만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신당이 차려지고 그리고 공천이 끝난 뒤에 탈락한 분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은 합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천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 공천을 신청하실 거고요.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도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다만 당장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가 이낙연 신당에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또 당에서 어쨌든 당대표도 하신 분인데 당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신당을 차리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당장 크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민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여론을 봤더니요. 좋게 본다가 34% 그리고 좋지 않게 본다가 46%였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좀 특이한 거는요. 이낙연 전 대표 텃밭인 호남보다 영남에서 더 신당 창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이낙연 신당은 어느 정도 파괴력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은 지금 주류의 민주당에게 있지만 명분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모습이 과거에서부터 쭉 봐왔던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아직까지는 그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이 누구나 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게 야당에게 혹시 그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제대로 그 출범을 갖다 하고 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호남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